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드토 39회차 2월금이 포함이 됐죠. EPL 9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L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리그컵이 있었던 팀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최종픽까지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강팀과 약팀의 대결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몰리는 경기들이 많은데 축구는 항상 그렇듯이 몰리는 경기들에서 다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이변을 잘 찾아내는 게 중요한 회차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 또 추석이기 때문에 모두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요. EPL 간단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일단 9경기가 있기 때문에 영상이 길어지는 우려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자, 3번 경기입니다. 9위 첼시 대 6위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첼시는 웨스트 브롬위치와 3대3 무승부,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버튼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첼시는 리그컵 경기가 있었고요. 플리시카 지에가 일단은 부상입니다. 1승 1무 1패를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정군 같은 경우에는 실럽이나 톰킨스, 위컴, 케일 여전히 부상자가 많고 2승 1패로 일단은 연승이 끊긴 상황입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티아고 실바의 실수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첼시 선수진이 좀 컨디션 자체도 그렇고 경기력 자체도 좀 좋지 않았고요. 베르너의 득점이 터지지 않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컵대에서는 일단 득점하긴 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정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스타일로 경기를 했지만 선제 실점을 하면서 좀 경기를 꼬였습니다. 일단은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역습을 노리는 게 중요한 그런 팀인데 실점을 하면서 좀 경기가 꼬였죠.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 경기에서도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노리는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는 알론소 쪽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알론소는 아마도 벤치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임스 역시 크로스는 굉장히 좋지만 수비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이러한 측면과 이제 세트피스를 좀 노린다면 지난 경기에서도 세트피스로 득점을 했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여서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플래식이나 지에흐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창의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 좀 답답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만약 지난 경기처럼 베르너나 아브라함 선수가 선발이라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베르너도 그렇고 공간을 많이 내주는 팀들에게 조금 더 강한 팀이 있죠. 역습에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은 크리스탈 팰리스여서 좀 첼시가 고전할 경기처럼 보이긴 해요. 차라리 지루가 뚝배기형 제공권에 이제 특화된 그런 공격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선수들보다는 제공권이 좋기 때문에 지루 선발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 폴리시카 지혜가 없다면 차라리 지루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이변의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경기지만 상대 전적에서 첼시가 좀 우세하고 크로스 공격이 좀 약한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런 수비진인데 제임스가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해도 크로스 공격은 굉장히 또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첼시의 득점만 일단 터지면 대승을 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베르너가 리그컵에서 득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최종픽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경기처럼 보이고요. 초안은 일단 그래도 첼시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최근에 경기력은 좋지 않더라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런 수비를 본다면 분명히 라인을 내린 팀이지만 크로스 상황에 있어서는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첼시가 그 부분을 공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3위 에버튼 대 12위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2대1로 승리를 했고 브라이튼은 맨유에게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에버튼과 브라이튼 모두 리그컵 경기가 있고요. 에버튼은 홀게이트가 부상이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1승 2패이긴 하지만 첼시에게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맨유에게 패배를 했죠. 강팀과의 경기였기도 하고 또한 그런 패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기력 자체는 계속 이번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기 조금 이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에버튼의 두쿠레나 알랑, 고메즈, 하메스, 히샬리송, 칼버트르인, 스쿼드나 이제 중원에서의 이런 무게감은 확실히 브라이튼보다는 에버튼이 좋죠.
일단 득점 후에 잘 지켜내는 모습 또한 에버튼이 이번 시즌에 정말 강팀의 모습, 좀 유로파나 챔스를 도전할 만한 그런 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브라이튼의 경기력은 계속 좋았고, 뭐 크로스나 중거리, 세트피스, 뭐 램프티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킥을 2경기 연속으로 유도를 했고요. 그런 좀 좋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변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에버튼이 역습을 당할 때 불안함은 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불안함 자체는 코널리의 저돌성이나 뭐이 램프티 선수의 노리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에버튼이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이번 시즌 내내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브라이튼은 시즌 중후반이 되면 좀 이런 강한 압박을 하는 그런 팀 스타일상 좀 퍼질 것 같은데, 현재는 리그 초반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 일단은 이번 시즌의 브라이튼이고, 이 경기에서도 그렇게 지금 체력적인 부담은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브라이튼이 중거리 한 방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활동량이나 뭐 압박으로 이제 에버튼의 공을 뺏은 뒤 뭐 램프티나 코널리를 활용한 역습을 한다면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튼의 결정력이 조금 지난 시즌부터 항상 그랬듯이 좀 경기력에 비해서 결정력이 좀 아쉬운 모습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무승부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조금 이 경기 아예 그냥 이변으로 에버튼의 단통 패를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조금 이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7위 레즈 대 13위 맨시티의 경기고요. 죄송합니다. 리즈입니다. 리즈 같은 경우에는 셰필드에게 1대0으로 승리,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레스터에게 5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일단 맨시티만 리그컵이 있습니다. 리즈는 없고요. 리즈는 2승 1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 맨시티는 1승 1패로 뭐 아게로나 베르나르도, 긴도안, 제수스 부상자가 좀 많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디아스 센터백 선수를 영입을 했긴 해요. 일단 경기력 관련해서는 뭐 맨시티는 크게 설명할 게 없죠. 공격진의 부상으로 스털링이 톱으로 나왔었는데, 일단은 뭐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 스털링이 뚫어내기에는 정통 공격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버거워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수비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맨디 여전히 너무 좀 불안하고, 워커도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있어요. 지난 시즌에도 후반기에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불안합니다. 페널티킥도 일단 맨디가 내줬었고요. 그나마 아케 선수가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리즈는 압박이나 활동량, 빌드업이나 이제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가 좋고, 크로스도 준수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셰필드 압박에 좀 고전하고 경기에서 계속 좀 밀리다가 극장골로 승리를 했었던 리즈였었습니다. 경기력만 본다면 리즈가 기존의 전술대로 나온다면 맨시티의 빌드업 방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시티의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라인을 조금 높게 가져간다면 맨시티에게 털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적으로 불안한 리즈이기 때문에 좀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한다면 맨시티가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 득점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좀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엘사 감독은 본인들의 이제 원래 했었던 그런 전략대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나온다면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이런 데브라이너, 스털링의 뒷공간 침투 등 수비가 불안한 리즈 상대로 지난 경기 대패 서륙을 레스터에게 대패를 했었는데, 그런 서륙을 리즈에게 갚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지금 뭐 한 경기 덜 치렀지만 13위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을 보지 않고 정배로 리즈의 단통 패를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시티가 연패할 것 같진 않고 무승부도 고민이 되긴 하는데, 두 팀의 스타일을 본다면 스타일상으로는 라인이 그렇게 낮은 두 팀이 아니기 때문에 승패로 좀 나눠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12위 뉴캐슬 대 18위 벌리의 경기고요. 뉴캐슬은 토트넘과 1대1 무승부, 벌리는 사우스햄튼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뉴캐슬과 벌리 모두 리그컵 경기가 있고요. 뉴캐슬은 두브라브카 그리고 롱스테프가 부상이고 1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벌리는 로드리게스와 제코크, 반스가 부상이고 리그 개막 후에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만 본다면 벌리의 세트피스와 크로스 공격들이 뉴캐슬에게는 좀 쉽게 먹히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뉴캐슬이 세트피스와 크로스에 대한 불안한 모습
모습들이 있긴 해도 그런 부분에서 이 제공권 쪽보다는 발밑으로 오는 크로스에 조금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벌리는 그런 발밑 크로스 쪽, 이제 발 쪽으로 오는 크로스보다는 좀 높이를 활용한 쪽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로드리게스가 없는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또 우드와 이 비드라 선수가 나올 텐데 이 두 명의 시너지가 그렇게 좋진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뉴캐슬은 어찌됐든 판정 여부를 떠나서 결과를 지난 경기에서 만들어낸 모습이 있었고 벌리의 수비진 주력이 좀 느린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막시맹이나 알미론 또는 뭐 핸드릭이나 프레이저 등 이런 벌리의 뒷공간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역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은 반스와 로드리게스가 빠진 벌리보다 뉴캐슬이 더 낫다라고 봐서 뉴캐슬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이 토트넘전처럼 라인을 내리기보다는 벌리가 상대이기 때문에 조금 라인을 높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뉴캐슬 역시 좀 수비진의 주력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너무나도 좀 안 좋기 때문에 라인을 올리면 뒷공간 두드려 맞는 팀이죠. 그래서 라인을 내렸을 때는 좀 단단한 편이지만 라인을 올렸을 때 또 라인을 올릴 것 같은 그런 뉴캐슬이어서 좀 이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도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 뭐 반스와 로드리게스 없이 뉴캐슬 상대로는 지금의 벌리가 승리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뉴캐슬의 승무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승무 투픽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15위 사우스햄튼 대 17위 웨스트 브로미치의 경기고요. 사우스햄튼은 벌리에게 1대0으로 승리, 그리고 WBA는 첼시와 3대3으로 비겼습니다. 두 팀 다 주중 컵 경기에서 조기 탈락을 했기 때문에 주중에 컵 경기가 없고요. 소트는 레드먼드 선수가 부상이고 1승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 브롬은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서튼은 지난 경기 5분 만에 잉스 선수의 입장골로 인해서 남은 시간 잘 지켜내면서 승리를 했고요. 웨스트 브로미치 같은 경우에는 첼시 상대로 3개의 득점을 퍼부었지만 결론적으로 따라잡히면서 3대3으로 무승부가 됐습니다. 웨스트 브롬도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뭐 나쁘다 이런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수비가 좀 공격에 비해서 좀 아쉬운 팀인 것 같아요. 소트는 뭐 압박이나 공격진의 개인 능력, 역습이 좋은 팀이고 제네포가 최근에 폼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웨스트 브롬은 뭐 압박과 침투 또는 측면이나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았고 전방에서의 디앙가나와 로빈슨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력적으로 본다면 사우스햄튼보다는 웨스트 브로미치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은 더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스햄튼의 수비도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측면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만 웨스트 브로미치의 수비가 좀 너무 안 좋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볼 처리에 대한 불안 그리고 압박에 이제 빌드업에서 실수하는 그런 과정들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요. 두 팀의 스타일만 봤을 때는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좀 수비적으로 두 팀 다 그런 불안함이 있고 공격진의 한방이나 역습이 좀 좋은 팀들이어서 무승부보다는 조금 승패로 좀 나눠질 것 같은 그런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적으로는 웨스트 브로미치가 조금 더 나아 보이지만 사우스햄튼의 전방 압박에 분명히 고전을 할 테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조금 더 한방이 있는 팀은 그래도 잉스를 보유하고 있고 뭐 부팔이나 이제 그 제네포 등 그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스햄튼이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우스햄튼은 단통 승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최종 픽에서는 투픽으로 승패도 일단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승부를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두 팀 다 공간을 많이 내주고 역습이 좋은 팀이고 공격진에 한방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선제골을 넣는 팀이 좀 유리한 경기로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뒤집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기처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11번 경기입니다. 5위 아스날 대 19위 셰필드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리버풀에게 3대1 패배, 셰필드는 리즈에게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아스날만 일단 리그컵이 있고요. 아스날은 뭐 수아레즈나 마르티넬리, 무스타피가 부상이고 2승 1패로 일단 연승이 끊긴 상황입니다. 셰필드는 3연패를 하고 있고 리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번 시즌에 리그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아스날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리버풀에게 좀 압박에 좀 고전하긴 했지만 뭐 뒷공간이나 좀 역습을 노리는 그리고 전방에 뭐 오바메양, 라카제트 그리고
네, 윌리안 이런 공격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라카제트의 결정력이 좀 너무 아쉬웠고요. 1대1 상황이 통짜 상황이 한 두 번 정도나 있었는데 좀 넣지 못하고 선제골도 좀 라카제트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좀 잘못 뭐 노린 걸 수도 있겠지만 좀 잘못 맞은 것 같습니다. 좀 요상하게 들어갔어요. 어쨌든 운 좋게 득점이 됐었고요. 그래도 후반전에 세바요스가 나오고 나서는 경기력에 있어서는 좀 좋은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 기회가 1대1 기회가 나왔을 때 득점을 해야 할 이런 강팀을 잡아낼 텐데 그런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면서 패배를 했었던 아스날이었습니다. 셰필드는 리즈 상대로 경기력 자체는 조금 밀었지만 좀 우세했던 경기력이었지만 득점이 좀 너무 안 나오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공격수들이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크로스 상황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 공격수에게 연결이 되지 못하면서 상대에게 커트당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어쩌다 위치를 잘 잡아서 이렇게 크로스가 연결이 돼도 그런 득점 기회가 나와서 그냥 발만 갖다 대면 골인데 골키퍼한테 패스하거나 아니면 골대 밖으로 차버리는 그런 셰필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결정력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지난 시즌에 셰필드였다면 무난하게 무승부로 끝났을 지난 경기였었는데 확실히 핸더슨이 없는 부분이 아쉽고 지난 시즌에 비해서 득점이 나오지 않는 게 셰필드의 부진의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골만 터지면 좀 한 골만 들어가면 좀 셰필드의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한 골이 계속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3경기째. 아스날이 지난 경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세바요스가 나오고 나서는 좋은 모습이었고 지금의 셰필드를 본다면 무난하게 아스날 사이드의 경기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에서 저는 이변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개인적인 느낌이 셰필드가 일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 자체는 일단 셰필드의 지난 경기에서의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었고 아스날이 3백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비드 루이즈가 잘 막아내긴 하지만 가끔 이제 볼 처리에 대한 불안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볼 처리에 대한 불안한 장면들이 상대팀에게 연결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셰필드가 세컨볼로 또 중거리 룬드스트럼 뭐 이런 선수들이 또 중거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중거리 한 방을 노리거나 아니면 크로스 공격이 좀 통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한 10번 하면은 뭐 한두 개 정도는 찬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적으로 셰필드가 유리하고 아스날은 후방 빌드업을 할 텐데 셰필드의 팀 압박에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느낌도 이 경기 좀 이변으로 생각되는 좀 촉이 있어서 이 경기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변도 포함을 해서 아스날의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만 본다면 아스날이 좀 우세한 경기긴 해서 일단 아스날의 승까지 포함을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종픽까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경기처럼 보입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16위 울버햄튼 대 22 풀럼의 경기고요. 울버햄튼은 웨스트햄에게 4대0 대패, 풀럼은 빌라에게 3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울버햄튼은 카스트로 선수가 여전히 부상이고 1승 2패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풀럼은 리그컵이 있고 리그 개막 후에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풀럼은 뭐 우측에 있는 윙백 선수 테테 선수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면서 좀 주구장창 크로스만 노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도 뭐 압박은 좋았습니다. 울버햄튼은 선제 실점을 하게 되면 크리스탈 팰리스처럼 경기가 좀 말리게 되는데 지난 시즌에는 후반전에 굉장히 좀 좋았었기 때문에 전반전에 실점을 하더라도 후반전에 역습을 해나가는 그런 강원 FC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것을 역전해줄 만한 조타 선수도 없고 도어티 그리고 카스트로의 부상 이 스쿼드가 지난 시즌에는 조금 더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포덴세가 부상으로 결장을 했는데 그런 포덴세의 이런 공백과 카스트로의 부상으로의 공백이 있어 보입니다. 뭐 조타 같은 경우에는 포덴세, 도어티 같은 경우에 세메두 선수로 대체 가능하지만 카스트로의 부상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좀 이상하게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좀 떨어진 모습들이 있었어요. 전반전에 실점을 하면서 완전히 말렸던 경기처럼 보였습니다. 풀럼과의 경기를 생각을 해본다면 풀럼은 또 크로스를 노릴 텐데 울버햄튼의 수비진이 일단은 주력으로 좀 역습에 불안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크로스 공격에는 조금 약한 팀이다라는 생각은 좀 없습니다.
트라우레와 히메네스 선수가 건재하고 포덴세도 일단 복귀 예정이기 때문에 카스트로를 제외한 완전체로 나올 울버햄튼처럼 보여집니다. 플럼의 테테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한 그 측면 공간 그리고 플럼의 수비가 좀 쉽게 벗겨지는 모습과 뒷공간이나 측면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에서 더 우세한 팀은 울버햄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플럼이 3연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4연패에 대한 불안함이 있긴 하지만 일정적으로 유리한 울버햄튼이어서 플럼의 수비 정도는 좀 공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울버햄튼의 단통 승을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승부도 조금 고민이 되는 경기여서 최종픽까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14위 맨유 대 8위 토트넘의 경기고요. 맨유는 브라이튼에게 3대2로 패배, 토트넘은 뉴캐슬과 1대1로 비겼습니다. 맨유와 토트넘 둘 다 주중에 리그컵이 있고요. 토트넘은 유로파 예선까지 있습니다. 맨유는 1승 1패를 하고 있고 토트넘은 1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베일이 부상이고요. 경기력만 본다면 토트넘은 데이비스가 좀 아쉽긴 해도 산체스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토트넘의 전체적인 경기력이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맨유 같은 경우에는 베스트 멤버가 나왔지만 선수들이 좀 너무 안 뛰는 모습, 레시포드 외에는 공격적으로 좀 좋았던 선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을 때는 그나마 좀 좋은 맨유지만 일단은 공간이 없을 때는 조금 아쉽고요. 반더비크의 늦은 교체 타이밍 그리고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 등 브라이튼에게 완전히 좀 밀렸었던 맨유였었습니다. 이 경기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만난 두 팀이라면 경기력적으로는 토트넘이 더 우세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정적으로 지금 너무 타이트한 일정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토트넘이고 손흥민까지 없는 부분은 최근 토트넘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비사카가 지난 경기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어서 손흥민이 있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잘 노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린데로프가 제공권에 있어서 헤딩하지 않고 뒤로 넘기는 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있다면 그렇게 뒤로 넘겨서 오는 그 크로스의 볼을 손흥민이 득점으로 이어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일단 손흥민의 출전은 좀 어려워 보이고 케인이 밑으로 내려와서 패스를 찔러주는 그런 장면들이 최근에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데 그것을 침투해줄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루카스 모우라가 있겠지만 모우라와 손흥민 두 명을 비교를 했었을 때는 그래도 지금 모우라는 지금 주력 자체가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좀 많이 떨어진 편, 예전에 비해서 PSG 시절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진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난 시즌에도 맨유 홈 경기에서 당시에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맨유,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던 토트넘의 맞대결이었었는데 맨유가 이겼었습니다. 그만큼 맨유가 토트넘 상대로 최근에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무관중의 경기고 맨유의 수비 불안 그리고 올라오지 않는 경기력, 교체 타이밍에 대한 아쉬움, 레길론 선수가 리그컵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이 경기는 상성과 일정에서는 맨유가 조금 우세하지만 경기력은 토트넘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좀 지루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토트넘도 무린요 감독의 성격상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체력적인 부담도 있을 테고 좀 소극적으로 나올 경기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손흥민만 있어서도 토트넘으로 갔을 경기인데 일단 손흥민이 없고 여러 이런 그 일정적인 부분과 상성들을 고려했을 때는 맨유의 단통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보고 지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단통 무승부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 9경기라 그런지 굉장히 많네요. 4위 아스톤빌라 대 2위 리버풀의 경기고요. 아스톤빌라는 풀럼에게 3대0 승리, 리버풀은 아스날에게 3대1로 이겼습니다. 빌라와 리버풀 둘 다 리그컵이 있고요. 빌라는 일단 웨슬리 선수가 부상이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마팁 그리고 티아고 알칸타라는 뭐 코로나라고 하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핸더슨 그리고 체인벌린 선수가 부상이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는 글릴리시라는 크랙을 보유하고 있고 트레제게 그리고 중원에 맥긴과 루이지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 클럽 레코드로 와킨스 선수를 굉장히 큰 금액, 빌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영입을 했고요. 역습이나 세트피스, 중거리, 크로스가 좋은 팀입니다.
리버풀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알리송 키퍼도 굉장히 좋았지만 수비적으로 라카제트에게 1대1을 두 번이나 허용했었던 그런 장면들, 그리고 뒷공간과 역습이나 좀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레스터와 웨스트햄 경기가 이번 경기에서 제외가 되고 이 경기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가긴 합니다. 이 경기를 레스터와 웨스트햄 경기보다 이 경기를 아스톤 빌라와 리버풀의 경기를 조금 더 이변으로 봐서 레스터 경기를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의 수비는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약하고 볼 처리가 불안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리버풀이 제공권을 활용하는 팀은 아니지만 아놀드와 로버트슨의 크로스는 굉장히 또 날카롭고 빌라가 리버풀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막아내고 역습을 노린다면 글리시와 트레지게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지금 리버풀은 이번 시즌에 첫 경기에서 리즈와의 경기에선 굉장히 좀 이번 시즌은 좀 힘겹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해나가는 경기들을 보면 리버풀은 지난 시즌에도 그랬고 어쨌든 뭐 경기력이 좋든 안 좋든 항상 이겨내는 모습들이 있고 지금은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의 경기에서 부러질 것 같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알리송을 뚫어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 좀 큰 고민 없이 아스톤 빌라의 단통 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픽은 이렇게 36,000원으로 초안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리그컵도 주중에 있고 K리그 같은 경우에는 또 한 번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뭐 K리그 같은 경우는 뭐 조덕대 감독의 사임이나 뭐 FC 서울의 이제 뭐 감독에 대한 그런 썰들이 좀 있어서 최종픽까지 조금 고민을 해보고 좀 초반픽과 바뀌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번 경기는 광주의 패로 봤고요. 2번은 전북의 승, 3번은 첼시의 승, 4번은 에버튼의 패배, 5번은 리즈의 패, 6번은 뉴캐슬의 승무, 7번은 강원의 승무, 8번은 FA 서울의 승무패, 9번은 인천의 무승부, 10번은 사우스햄튼 승리, 11번은 아스날의 승무패, 12번은 울버햄튼 승리, 13번은 맨유의 무승부, 14번은 아스톤 빌라의 단통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최종 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